먼저 베이로드 둠이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성기 때의 위력을 뽐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둠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팔 한쪽과 다리 한쪽이 찢겨져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둠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심장까지 댕댕한테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백 년에서 길게는 몇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둠이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베이로드 폴의 대사를 통해 야마가 깨어나면 모든 게 틀어진다고 나온 만큼 둠의 패배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밤이 카라카한테 구해지면서 밤의 기본 실력은 중위권 하이랭커보다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카라카가 하이랭커가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작가님은 224화 후기에서 유리와 카라카가 싸우는 걸 보고 하이랭커들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322화 후기에서는 퍼그의 슬레이어들은 평범한 하이랭커들과는 차별화되는 하이랭커들이 많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거장에서는 화이트와 함께 대하이랭커 전용 감옥에 수감됐었죠. 그래서 카라카는 하이랭커일 확률이 대략 10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리와 카라카가 싸울 당시 유리의 랭킹이 500보다 살짝 높았으니 유리와 박빙이었던 카라카도 대략 500위권에 근접한 실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랭커는 랭커 10만 명 중에서 1000명에 해당되니 딱 중위권 하이랭커라고 표현하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밤이 감지하지 못했던 야마의 공격을 카라카가 감지해서 밤을 구해줬다는 건 밤의 기본 실력이 500건 이내의 중위권 하이랭커에는 못 든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화를 통해 주변 사람을 챙기는 카라카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자하드가 욕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하드는 10가주를 탑의 정상으로 이끌었던 비선별 인원팀의 리더였고요. 카라카의 형제인 자학난도 밤처럼 주변 사람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하의 싸가지 쿤이 인정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카라카 또한 부하들의 충성심이 대단히 높은 캐릭터였는데요. 리플레저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카라카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페드로도 카라카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지옥열차의 용액을 붓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페드로는 유리한테 죽고 나서도 카라카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카라카는 아끼는 부하가 죽으니까 빡쳐서 유리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정거장 에피소드에 나온 카라카의 부하들도 굉장히 충성심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라카는 자하드의 아들답게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데스레이드가 마도라코를 상대로 갈 때도 그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라카는 부하에 대한 정이 많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었죠. 이번 화에 카라카가 밤을 구해준 모습은 밤이 단지 하진성의 제자여서라기보다는 카라카도 밤의 진가를 인정해서 자기 스스로 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카라카는 밤을 자기 부하들 대하는 것처럼 츤데레처럼 아끼면서 잘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